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동서여대학교 취업주드림 채용 사이트 활용법 함께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채용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의 목표, 채용 사이트, 도대체 우리가 이걸 왜 활용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들을 먼저 보면 일단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지금 현재 뽑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채용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채용 공고를 확인하기 위하여라는 이 방법이 가장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몇 번이 될까요? 아무래도 채용 공고가 올라온 걸 확인했다면 그 채용 공고를 바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채용 사이트를 쓰겠죠. 자, 그러면 채용 공고 보고 여기 지원해야겠다 해서 지원하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채용 사이트를 활용할까요? 사실 그렇기에는 채용 사이트에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탭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채용 사이트를 어떻게 해야 100% 그리고 100%를 넘어선 200%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번과 3번 이 두 가지 상황 외에도요. 우리는 취업 준비에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 기업들을 어떻게 분석하면 될지 훨씬 도움을 받기 쉬운 곳 이게 바로 채용 사이트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 우리 채용 공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여행사를 한번 검색해 보았는데요. 자, 홍익여행사라는 회사에서는 여행사의 회계, 격리, 그리고 출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분야 보시면, 자, 격리나 회계, 출납, 부가세, 전표, 급여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자격 요건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되 경력은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접수 방법 보시면요. 채용 시까지 마감되겠다. 접수 방법은 저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잡코리아, 그리고 잡코리아 이력서로 서류를 받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우리 여기에선 자, 취업에 준비한 스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펙. 제일 먼저 자, 2020년도 하반기에는 한국서부발전에서 경력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신입 직원이 아니라 왜 경력직 채용을 가져왔느냐? 이유가 있겠죠? 조금 더 어떤 내용들의 인재들을 뽑는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꼭 신입만 봐야 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서류 그리고 이 양식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술 담당원, 그리고 탈지 설비 담당원, 후생 담당원 등 어떤 직무를 뽑을 것인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무언가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사용 및 관리, 현장 검수, 설비 관리, 재고 관리, 어떤 조리 업무, 자,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 그 직무별로 몇 명씩 채용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통상근무이다, 아니면 통상 및 교대 근무이다, 지정휴일제,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뿐만 아니라, 자, 채용의 형태와 수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채용 분야의 회계사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사는 계약 직원으로 채용을 할 계획이고 급여 수준은 8천만 원 수준, 차장급의 2년 계약이다. 계약 종료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자, 어느 정도 수준의 연봉이고 어떻게 계약직인지 별정직인지까지 나와 있고 비고에는 성과급 포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스펙을 확인한다는 것 왜 하고 있는지 혹시 이제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시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학년 동안 취업을 준비하되 서류를 쓰고 직접 지원을 하는 건 졸업학기 직전이 될 수 있습니다. 졸업학기에 이제 졸업 직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보다 더 앞선 시점에서는 이렇게 어떤 스펙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취업하고 가고자 하는 직무에서 어떤 수준의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에 맞게 준비를 해서 지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채용 사이트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어가 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로 탐색을 하고 이쪽 분야로 이쪽 직무로 지원을 해야지 나아가야지 라고 결정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채용 사이트를 우리 왜 들락날락 한다 그러죠. 그래서 들락날락 하면서 자주 들어가 보면서 아 이런 것들 필요하구나. 아, 이 직무에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구나. 아, 이런 회사에서도 이런 직무를 뽑는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번엔 지원 자격이 이어서 나옵니다. 지원 자격 보시면 공통 자격 요건으로 자, 학력은 제한이 없다. 연령 역시 제한이 없고 만 60세 이상은 지원 불가하다. 자, 어학에도 제한이 없으며 병역에 기피 사실이 없고 이러한 내용. 기타, 우리 회사 인사관리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회사가 정한 입사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도 병역 문제, 뭐 이런 문제, 어학 준비해야 되나, 학력은 어때야 하나, 연령은 어때야 하나 알고 준비하면 훨씬 쉽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건 이 분야별로 주요 내용인데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 보유자가 필요합니다. 회계사 자격 보유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어떤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소지 면허가 있어야 된다. 건강 검진 결과에 어떤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잡코리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계사라는 직업을 딱 검색을 해봅니다. 자, 이에 앞서서 여러분 혹시 NCS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NCS 뭘까요? 그쵸. 다 알고 계시죠? 자, NCS가 뭐냐면요. 자, 우리는 정부야. 정부에서 우리 청년들이 뭐가 힘든지, 취준생분들이 뭐가 힘든지 들어봤더니, 제일 힘든 게 준비해야 되는 스펙이 너무 많고, 언제 이걸 다 준비합니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다려봐. 해결해줄게. 그래서 회사들에게 물어봐요. 자, 너희 회사에서, 자, A라는 직무, 회계사로 가정해볼게요. 자, 회계사라는 직무에 일할 인재를 채용할 때 어떤, 학력이 필요해? 연봉, 어느 정도 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해? 어떤 대외 활동이 필요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들에게 받아서 각 직무별 표준으로 능력을 정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직무를 딱 봤을 때 그 직무의 표준 능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취준생분들은 내가 취업 준비할 때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럼 이 표를 딱 보시고 직무 표준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준비해야지. 자, 이게 바로 NCS입니다. 그래서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직무별로 자,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능력들을 물어보고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거기 NCS 그곳에 들어가야만 정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실 이 잡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직무를 검색하고 자, 어떤 회사에 이렇게 지금 공고 중이다 라고 돼 있으면 밑에 직무 기술서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내용은 간호사 내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한눈에 좀 보기 편한 표로 찾다 보니까 간호 직무를 찾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대분류 보건의료다.
중분류 보건, 보건 지원.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채용 사이트에 검색할 때, 보건이나 의료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아야 되겠다. 보건 지원이라고 검색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세부인류 보면 보건 교육, 또 지역사회 위생관리, 이런 키워드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면 좋습니다. 넘어가서 요구 능력 단위 볼게요. 자, 보건 교육을 계획할 수 있어야 되고, 보건 교육을 전략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보건 인프라 구축, 보건 교육 수행, 위생시설 장비 안전관리, 이렇게 요구되는 능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여야 하고, 의료법에 의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직무 수행 내용 역시 보시면 보건관리자를 업무 보조할 테고 건강관리, 건강증진지도, 건강진단 업무를 할 테고 이러이러한 업무 진행을 한다. 필요 지식으로는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개념에 관한 지식 등등등등 이런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내가 어떤 스펙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좋겠지만 자, 스펙을 준비하고 취업을 하실 때 자, 자기소개서 쓸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또한 면접 보실 때도 이런 필요 지식이나 필요 기술 수행 내용은 충분히 예상 질문 만들기에 너무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하고 내용을 한번 다 읽고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세 번째,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지원하는 방법인데요. 자, 보시면 일단 선발 절차가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언제까지이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분야 중 택 1하여 지원하면 된다. 자, 그래서 지원서 접수는 언제까지, 1차는 어떻게, 2차는 어떻게, 자, 최종에는 신체검사 있고 판정받고 11월 초에 첫 출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체 계획이 나와 있고요. 자, 합격자 결정은 경력 전문가가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될 것이다. 자, 그리고 결정직은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면접 전형에는 1배수 선발을 하겠다. 최종 합격자는 이러한 분야여야 합니다. 라는 내용까지 미리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난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면 사실 처음부터 지원하는 데에도 의미가 없겠죠. 다만 난 면접은 한번 보겠어. 면접 보고 연습하겠어. 이런 분들은 굉장히 대단하죠. 좋은 마인드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처럼 자, 우대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앞에 내용에 덧붙여서 자, 보시면 발전소 주변의 지역 주민이나 보훈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경우도 사실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원서 접수 시에는 경력직의 경우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자,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경력 확인용으로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경력자는 경력 확인을 위해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마다 따라서는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회사를 경력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대보험 꼭 뭐 내고 다녀야 돼요? 저 그냥 사대보험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다니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면접 당일날 뭐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야 된다. 입사일 뭐 이럴 때는 근무가 뭐 어떻고 뭐 이런 기타 유의사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네 번째, 자,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 이 채용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한국서부발전 이 회사에 대해서 기업 정보를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어떤 산업인지, 어떤 기관인지, 뭐 자본금, 대표자,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중요한 홈페이지, 계열사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사원수, 설립일, 매출액
대졸 초임은 얼마 정도인지, 4대 보험, 자, 주소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취업을 할 때, 뭐, 자기소개서 쓸 때도 중요하지만, 면접 볼 때는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겠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강사님, 이거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도 다 나오잖아요. 왜 굳이 여기 들어가서 봐야 돼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뒤에 넘어가서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왜 그래야 하느냐. 자, 보시면, 연역도 나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회사가 이루어졌는지. 자, 그런데 보시면 재무 분석, 사업 분석,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기사로 찾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한눈에 딱 보기 좋은 그래프들로 보기에는 우리가 찾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한 사이트가 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동종업계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면접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 남동발전회사에 면접을 갔는데 지원 동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우리 한국 남동발전을 동종업계에서 1위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될까요? 준비 정말 안 했구나, 이 지원자. 그렇기 때문에 동종업계 순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며, 그리고 동종 순위, 업계 순위뿐만 아니라 우리와 경쟁사가 되는 곳들이 어딘지도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순위까지 한 번에 이렇게 순위 매겨두니 얼마나 우리가 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최신 뉴스들,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요즘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볼 수 있겠죠. 이 뉴스를 찾는 게 참 뭐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뉴스는 방대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취업 준비생 컨설팅을 하는데 그분은 대학병원에 사무직 지원하는데 대학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독감 이전이어서 코로나가 굉장히 이슈되고 있을 때 하필 의료진이 파업까지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이 지원자는 어떤 것들을 찾아봐야 될까요? 그렇죠. 코로나 관련 이슈,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병원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환자들을,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 공공병원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죠. 반드시. 자, 그럼 넘어가서 고용 현황까지 나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경력직을 얼마나 뽑는지, 경력 신입을 어떻게 뽑는지, 신입을 어떻게 뽑는지, 또 정규직 채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중요하고요. 사원수 역시 계속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사원수가 1000명대인지, 뭐 100명대인지, 뭐 20명 정도인지 아는 것도 우리가 회사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또 내가 취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업 분석에서 마지막 보시면 근무 환경 나옵니다. 기업 소개에서는 자, 이렇게 이러한 7개 사업소를 가진 회사이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복리후생인데요. 자, 연금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복리후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 뒤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하나 포털 사이트를 좀 하나씩 보자고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5대 채용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 5대 채용 포털 사이트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워크넷 있겠죠. 워크넷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잡코리아, 뭐 커리어, 인크루트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이 5대 사이트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강점이 있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워크넷 먼저 볼게요. 자, 워크넷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거나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함께 병행해야 됩니다. 할 때는 아마 워크넷을 제일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그리고 워크넷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소기업이나 아니면 추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뜨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이트들보다는 조금 더 내가 뭐 강소기업을 원하거나 청년 친화 기업을 원한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왜 취업 성공 패키지나 내일 배움 카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자,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취업준비생분들 아니면 회사 다니면서도 가능해요. 자, 이런 분들이 무언가 내가 배워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고 너무 어려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나를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자, 제일 먼저 고용노동부에 가서 저도 진행을 해봤거든요. 저는 취업 성공 패키지 이제 구직 과정에서 한번 해봤었는데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 과정을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함께 이 강사 과정을 어떻게 채용이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워크넷에서 볼 수도 있었고요. 뭐 직업 심리 검사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심리 검사를 하면서 도대체 이 어떤 직업에 적합한지도 찾아볼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학원까지 거의 저는 학원비가 100만 원이 넘었는데 정말 돈 얼마 안 들였어요. 그리고 식비도 나오고 교통비도 나오고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달 다니고 나서 채용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도움을 아주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사이트 하나씩 보시면 먼저 워크넷에 위에 보시면 채용 정보와 공채 특별관, 청년 친화 강소기업 자, 뭐, 그 외에도 인재정보, 직업진로, 검사, 직업정보 뭐 등이 있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계속 탭이 돌고 있어요. 청년 친화의 강소기업, 또 인기 채용인 곳, 그 외에도 뭐 어떤, 예를 들어 채용 행사나 채용 박람회, 이런 것들, 고용 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사이트보다 이점이겠죠.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하나하나 한번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제가 화면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워크넷에 들어가셔서 여기 지금 채용 정보 있죠? 채용 정보를 누르시고 자, 채용 정보에서 자, 제가 검색을 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직종도 굉장히 많고 뭐 지역별로 검색을 할 수도 있네요. 자, 그러면 채용 정보 상세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세 검색에 키워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건설인지 아니면 내가 뭐 서비스업인지 뭐 아니면 회사 이름도 되고요. 아니면 어느 지역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종, 지역, 경력, 학력, 그리고 고용의 형태, 희망 임금, 워크넷의 입사 지원 가능한 곳인지 워크넷에서 바로 입사 지원이 가능한지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직종 먼저 볼게요. 직종 같은 경우에는 1차로 건설, 뭐 경영, 교육, 농림 뭐 이렇게 쭉쭉쭉 있고 내가 만약에 건설을 체크한다면 건설 중에서도 2차 분류는 어떻게 나눌 건지 나는 건설책을 단순 종사를 하겠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또 3차로 뭐 나는 조경 시설물 설치원을 하겠다. 체크할 수 있고요. 2차 분류까지, 1차 분류까지만 체크하고도 탐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과 역세권, 그리고 산업 단지별로도 검색을 할 수 있고, 경력 혹은 신입인지, 고용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아니면 정함이 없는 시간제를 선택할 건지 다 체크하시고 나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회사명과 채용 공고명, 그리고 뭐 경력인지 신입인지, 학력은 어떠한지, 어디에 있는지, 급여는 얼마인지, 뭐 어떻게 근무를 하고, 시간은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마감인지 기본적으로 눈에 다 볼 수 있게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관심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 클릭을 하면 아, 이렇게 회사명, 회사 주소, 업종, 직종, 얼마나 뽑을 건지, 그리고 경력 조건은 어떠한지,
학력, 임금 조건, 자, 마감일은 언제인지, 채용 담당, 우대 조건 등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가 이 워크넷의 가장 꿀팁이자 강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 바로 직업 진로 검색, 검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제 나를 조금 더 알고 거기에 맞춰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잠깐 탭 보시면 취업 가이드라고 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리고 면접 전략, 채용의 트렌드, 블라인드 채용 요즘에 굉장히 많죠.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본인의 번호,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777입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 굉장히 많고요.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 그리고 대상별로 취업 가이드, 기업별로 취업 팁은 뭐가 있는지, 그림으로 보는 취업 동향, 직무별 자소서 작성 가이드, 취업 성공 수기, 입사 서류 발급 안내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동영상도 있죠. 저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굳이 지원하고 또 채용 공고 올라왔나?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도 활용하시면 취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는 모두 성인이니까 자, 성인용 심리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 이 심리 검사는요, 보시면 자, 직업 선호도 검사, 그리고 그다음 S형, L형, 구직 준비도, 창업 적성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영업 직무 기본 역량 검사, IT 직무 기본 역량 검사, 검사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검사 시간이 25분, 짧게는 20분, 1시간에서 50분, 95분 이렇게 긴 검사들도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이나 지필로 검사가 가능하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좀 고민 중이다 하는 분들은 꼭 한 번씩 검사해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채용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정보 관리에 들어가시면요. 내 이력서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한 번에 업로드 해놓고 자기소개서도 업로드 해놓고 워크넷에서 바로 지원한 회사들 아까 보셨죠? 그런 회사들은 바로 지원하기 클릭만 하면 바로 지원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회사마다 부서가 다르고 지원하는 직무 이름도 다르고 부서 이름도 다른데 그냥 그대로 서류를 계속 지원하다 보면 뭐지 이 지원자? 우리는 서비스 팀이 없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술 서비스 팀인데 그냥 서류를 막 돌리고 있구나 아무데나 이런 사람 우리는 원치 않아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서류를 조금씩은 수정해 주시는 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워크넷에서 내가 이제 맞춤 정보, 나에게 이러한 정보는 앞으로 고정돼서 검색될 수 있게 설정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맞춤 채용 정보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좋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인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서부터는 채용 예를 들어서 입사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법 아니면 채용 내용들을 찾아보는 방법들은 조금 그냥 넘어갈게요. 왜 그냥 넘어갈까요? 사실 대학생분들 여러분 중에 모르시는 분도 거의 없고요. 모르시더라도 앞에서 워크넷을 같이 봤기 때문에 아마 뒤에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혹시 난 모르는데 어떡하지 하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 채용 사이트들에선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자,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사람이는 그리고 잡코리아는 그리고 이런 사이트들은 이런 강점들이 있거든. 근데 이 강점이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나 유용해 하는 꿀팁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사람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람인 보시면요. 일단은 오른쪽에 이력서 관리 있죠?
이거 방금 말씀드렸죠?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만 들어가시면 이력서 업로드 가능하시고 여기에 검색하고 싶은 회사 이름을 검색하셔서 혹은 직업이나 지역을 선택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여기서 기업연구소라는 굉장히 강점, 우리 사람인의 강점인 기업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기업연구소는요, 딱 들어가시면 다양한 탭들이 있어요. 지금 혹시 뭐 컴퓨터가 또 활용하실 수 있거나 컴퓨터를 아니면 핸드폰이 있으시다면 같이 보면서 해보시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취준진담이라는 게 있고, 뭐 이직연구소, 연봉연구소, 뭐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네, 먼저 취준진담 먼저 보면요, 자, 면접을 보고 나서 면접의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면접 보고 와서 이 회사 어땠는지 막 후기를 적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대기 중인지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후기 등록하면 문화상품권도 추첨해서 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올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후기 직접 봅시다. 자, 보시면 우미건설과 보쉬렉스 로스코리아 두 회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인 평가는 자 보통이다. 그리고 난이도 역시 보통이었고 결과는 합격이었다. 자, 반면 보통 결과는 대기 중이었다. 면접 유형 보면요. 직무 인성 면접이었고 인적성 검사가 있었다. 면접 유형 기타. 자, 면접 인원은 지원자 1명에 면접관이 다수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룹 3대3, 5대5 면접이었나 봅니다. 자, 전형과 방식에는 현업팀 실무자와 면접을 했고 인사팀 과장님과 팀장님 개인 면접이 있었습니다. 인적성 검사하고 현업팀 중역과 인사팀 중역 2대1 면접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은 자, 결과 기다리는 중이지만 너무 유익한 경험이었고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3대3 그룹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면접관이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주어 편안한 면접을 보았다. 면접 질문은 거의 양식의 이력서를 토대로 질문하였고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 편안하게 거짓말 없이 대답했고 젠틀하고 예의를 지켜주시면서 면접을 보아 기분이 좋았다. 면접비도 주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면접 질문에서도 경력사항은 무엇인지, 휴일에는 근무가 가능한지, 회사 선택 이유, 그리고 전 회사의 퇴사 이유, 본인의 장단점, 자기 PR을 물었다고 합니다. 자, 특이사항에서는 자, 면접에서 분위기는 부드러웠으나 중역을 만났을 때는 압박감이 있었고 대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자, 이쪽에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면접 본다면 잘 될 거다. 양식 토대로 질문이 대부분이고 편안하고 좋은 경험이었다.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회사를 가야 되는데 정보가 많이 없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근데 이런 내용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준비해야지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면접 후기를 볼 수 있는 이 사람이네 채널 굉장히 좋은 채널이겠죠. 우리에게는. 자, 넘어가서 직무 인터뷰입니다. 자,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직무 정했어. 근데 나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어떡하지?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제 주변에는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학원도 다녔고, 학원을 수료했고, 자격증도 있어.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떡하지 난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처음에는 당황도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직무 인터뷰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요.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면 좋은지,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하면 좋은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려운 점, 일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어려운지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취업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료일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런 사이트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 중에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봤고 잘 모르면 아는 분들이 없으면 뭐 건너서라도 아니면 다른 강사님의 강의를 돈 내고 들어보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가 있으면 사실 훨씬 더 쉽게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죠. 직무 인터뷰.
자, 또한 직장인 생활 백서인데요. 뭐, 퇴사해야 되는 조직의 5가지 특징. 실업급여는 뭔지. 퇴사 욕구가 치밀어 오를 때 생각해봐야 될 점. 이 시국에 뭐 채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회사 생활은 내가 뭐 하겠지만 잘 모르는데 나는 실업급여가 뭐지? 사대보험을 뭐 가입하면 뭐가 좋지? 어떤 회사는 걸러야 되지?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의 인생 선배인 선배들이 이렇게 재밌는 뭐 웹툰이나 그림들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읽어보는 것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 정책도 있죠. 이런 건 너무 좋은 내용들입니다. 넘어가서 자, 아까 워크넷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사람인에서 취업 동영상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강의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잘 못하겠어. 어떻게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실 때 지금 유튜브에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인의 취업 동영상 한번 보시면 어떨지 굉장히 저는 자료 퀄리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잡코리아로 넘어갑니다. 사람인에선 이런 강점들이 있었는데 우리 잡코리아에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잡코리아 보시면 똑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로그인해서 나의 이력서를 업로드할 수 있는 탭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회사를 검색하고 직무나 지역 중심으로 상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채용 정보는 넘어가서요. 일단 채용 정보 탭을 먼저 눌러보긴 할게요. 자, 누르고 보시면 채용 정보 탭에 우리 옆에 공채 칸 보이시죠? 공채. 공채 먼저 눌러볼게요. 자, 공채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기업 분석 보고서 보이세요? 기업 분석 보고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의 회사를 이제 지원하고자 하거나 지원했어요. 아니면 지원했는데 서류가 합격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해요. 이럴 때 다 활용됩니다. 어떻게 활용되냐면 자, 저는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회사 구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구글의 경우 잠시 제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시면요. 제가 잠깐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구글이라는 이 회사를요. 뭐 구글 외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가지 조건에 맞춰서 회사를 모두 분석해 두었어요. 자, 하나의 회사, 자,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는요. 하나의 회사를 5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사님 이런 것들 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요.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바로 인재상입니다. 인재상? 그래요. 인재상은 볼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두 번째 최신 트렌드를 알면 합격이 보인다. 최신 트렌드라는 건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아마 기사를 탐색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기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찾아내고 뽑아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또한 그 뉴스나 기사들을 찾아서 내가 필요한 나의 정보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분야이겠죠. 자, 다음으로 올해의 사업 전략. 이것도 볼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뭐, 기사에서. 네,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구글 코리아의 고객과 자사와 경쟁사를 분석하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 분석, 자사 분석, 경쟁사 분석, 해당 내용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찾았다고 한들 정리하는 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분석한 표를 만들어 줬다. 우리에게 주었다. 굉장히 큰 도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홈페이지 가서 볼래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정리된 내용들을 보는 건 우리에게 시간 단축 굉장히 많이 될 거고요. 이 중에서도 두 번째, 최신 트렌드,
그리고 첫 번째 인재상, 마지막으로 고객과 자사와 경쟁사를 분석한 내용.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돈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그런 자료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업데이트 날짜 보시면요. 2020년 1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회사는요. 업데이트가 5일 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좀 활용하시고 자주자주 업데이트 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용하시면 나의 취업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잡코리아에서 기업 분석이 굉장히 가장 큰 강점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이번엔 커리어 패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커리어 패스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면요. 자, 기업과 학교 전공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나온 학교, 동서울대학교 전공 무슨 과 하고 딱 검색을 누르시면 자, 우리 학교를 졸업해서 나와 같은 전공을 한 사람들이 어떤 취업을 했는지 쭉쭉쭉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취업 분야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했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있구나. 이렇게 다양하구나. 여기에서 이 직무를 생각했는데 이런 방향성으로 나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학교 검색, 그 다음에 전공 검색 각자 하나씩 검색만 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잡코리아에는 이런 강점들이 있었다. 자, 이어서 우리 잡플래닛 볼게요. 잡플래닛을 생각보다 대학생분들은 많이 모르더라고요. 직장인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자, 한마디로 하시면요. 여기 익명으로 작성된 솔직한 기업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퇴사하신 분들이 이 회사는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얘기를 막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굉장히 물론 좋겠죠. 제가 면접에 가서 이 회사 정말 야근 없으니까? 연봉은 얼마나 있다가 오릅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지만 좀 어렵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개인적인 글이고 개인적인 뭐 감정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글이기도 하고 자, 두 번째는 퇴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감정이 막 너무 막 좋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0% 정도 참고만 하겠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런 회사야 나 안 가!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탭을 넣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좀 봉사활동 했는데 그 확인서 어디서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자, 365 자원봉사 포털 들어가시면 봉사활동 안내도 받을 수 있고요. 자, 확인서가 필요할 때 발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실 봉사활동을 확인서 받기 너무 어려운 곳에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서류에 필요하다면 정말 내 마음의 봉사면 괜찮지만요. 서류가 필요하다면 이 봉사 포털을 활용해서 봉사를 하셔야 확인서 받고 뭐 내용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자, 알바모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큐넷 같은 경우는 대학생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나의 자격시험이 뭐가 있는지 원서 접수도 하고 합격자 발표도 볼 수 있고 뭐 시험도 있고 자, 자격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 자격 확인서가 필요할 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웃캠퍼스는요. 강사님 저 대외활동을 너무 안 했어요.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대외활동 너무 부족한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 추천되는 대외활동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셔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채용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함께 보았는데요.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내가 스펙을 준비할 땐 이렇게 활용해 봐야지. 취업을 희망해서 지원할 때는 이렇게 활용해 보아야지. 그 외에도 이런 사이트, 잡플래닛은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봉사, 뭐 아니면 대외활동은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뭐 꿀팁들을 많이 얻어가시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